안녕하세요, 구천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카미코우치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엔 숙소 위주로 여행지를 선택하지만 이번엔 일단 카미코우치를 목적지로 하고 주변에서 갈만한 숙소를 찾아봤어요. 카미코우치 내의 숙소들은 온천이 좀 아쉬워서 저는 근처 카쿠레현 히다지라는 곳에 투숙했는데 나름 만족스러운 투숙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자연이 아름다운 기후현과 나가노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숙소에 체크인하기 전 먼저 시라카와고에 들렀습니다. 저희는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다카야마에서 버스가 자주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갈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긴 한데 어제처럼 많이 오진 않아서 걸어다니기는 안 덥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신사가 있습니다. 와, 나무가 비가 살짝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무 냄새가 확 나. 이곳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폭설 지역으로 지붕에 눈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급한 경사의 지붕을 설계했고 그 모양이 합장한 손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이런 주택 형태를 가시오즈쿠리라 부릅니다. 이 마을은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초입에 있는 민숲인가 봐요. 그런 데서 자도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출출해진 저희는 마을 내 소바집을 찾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토로로 소바를 주문했는데요. 관광지 식당이라 큰 기대 안 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바도 소바지만 국물이 무척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라 모든 가옥이 가시오즈쿠리로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구옥을 보존해 내부를 공개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 이 버스는 전망대로 가는 셔틀버스로 전망대에 오르면 시라카와고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아 전망대에 올라가진 않았고요. 만남의 다리만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나카야마를 포기하고 시라카와고에 왔는데 여기 오길 잘한 것 같네요. 구경 잘 했으니 너무 늦기 전에 오늘 투숙할 숙소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숙소는 오쿠히다 온천향 후쿠지 온천에 위치한 카쿠레현 히다지라는 곳인데요. 객실은 총 12개, 12세 미만 어린이의 투숙은 제한하고 있는 조용한 성인 전용 료칸입니다. 시라카와고에 다녀오느라 체크인이 조금 늦었는데 오후 2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로비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1호리가 위치하고 있고 곰의 모피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곰 개체수 증가로 일본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적나라 모피를 보니 조금 무섭네요. 1호 유카타는 한 벌에 550엔 유료 서비스입니다. 창가의 테이블에서 체크인 수속을 밟고 객실로 향합니다. 히다지는 1998년에 오픈한 숙소지만 2022년부터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통해 세련된 숙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에 투숙한 객실은 히이로노마 객실 중 기보우시라는 객실이었습니다. 히다지의 객실 타입은 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투숙한 히이로노마 객실은 자연석 노천과 편안한 소파가 있는 객실이었고 아오노마 객실은 구조가 약간 다르고 깔끔한 타일로 된 노천을 갖춘 객실입니다. 이렇게 두 객실은 전면 리뉴얼을 마친 객실이고 기존의 화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미도리노마 객실도 있는데 이 객실의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럼 저희 객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모습이고요. 선반 위엔 꽃장식을 해두었습니다. 반대편엔 화장실이 있는데요. 좁고 긴 형태의 화장실입니다. 이제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옷장인데요. 저희는 연박이라 유카타 2벌씩 준비되어 있었고 사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면 미니바가 보이는데요. 세면대 옆으로 발뮤다 캐틀, 드리퍼, 서버, 필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원두도 있고요. 미니바 옆으로는 스마트 TV가 놓여 있습니다. TV 반대편엔 소파가 놓여 있고 옆으로 긴 유틸리티 카운터와 의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테이블 위에는 유아가리 우유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과 라운지에서 와인이나 니혼슈를 마실 수 있는 코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안쪽이 침실인데요. 한 단 높인 공간 위에 매트리스를 깔아 침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곳은 세면장의 모습입니다. 다이슨 드라이어와 조명 거울 놓여 있고, 남성 케어 제품은 폴라, 여성 케어 제품은 고세 세키세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워장에는 좌식 샤워기와 작은 욕조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세면장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노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경치가 나오는 노천은 아니지만 이 동네 공기가 워낙 좋아서 노천에 입욕하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탕이 작아 보였는데 막상 입욕해보니 크기도 넉넉했고요. 헤이안 시대에 무라카미 선왕이 처음 발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헛구지 온천은 무색 투명한 단순천이지만 메타규산 농도가 높은 편이라 꽤 보들보들한 천질이었습니다. 탕 내부에서 온천이 공급되길래 이곳도 일부 순환을 하나 싶었는데 이 동네가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와서 탕 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순환하는 탕은 아니라고 하고 바위엔 침전물들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대절탕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다지에는 대욕장이 없고 예약 없이 사용하는 대절탕만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곳 모두 비어 있네요. 푯말을 뒤집어 입욕중으로 바꿔두고 들어가면 됩니다. 혹은 객실에 있는 태블릿에서도 대절탕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절탕은 히노키탕과 바이탕이 있는데 먼저 히노키탕입니다. 안에서 문을 잠그면 센서가 작동해 태블릿의 공실 상황을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탈의실에는 세면대를 갖추고 있고 어메니티는 잘 준비되어 있는데 타월은 방에서 갖고 가야 합니다. 우천 시 사용하는 모자도 걸려있네요. 간단한 온천 정보가 걸려있는데 성분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질은 폐하 7.61 단순 온천이고요. 헛구지 온천의 용출량은 분당 2,00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숙소가 많지 않아 용출량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 온도를 맞추고 환경 보호를 위해 가수 가온은 하고 있지만 염소 소독과 순환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샤워 시설은 따로 없고 널찍한 욕조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대절탕인데 와 굉장히 넓죠.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앞에 산이 딱 보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기온이 탐침 온도계밖에 없지만 17.4도? 아침 저녁 기온은 17도, 18도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해발고도가 한 950m 정도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완전 산속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막 서늘합니다. 여름 피서지로 참 이만한 데가 없다. 수질은 이제 단순천이라고 하는데요. 온도 유지를 위해서 가온 가수는 하고 있지만 소독약을 쓰거나 순환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실수바에서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 물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약간 찬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가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온천은 이 안쪽에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여름에도 이렇게 추운데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눈도 많이 올 거고. 그러면 저렇게 위에서 온천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 겉표면만 조금 뜨거워지고 안쪽으로 물이 다 식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운 동네는 욕탕에 물을 공급할 때 이 안쪽에서 공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수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꽤 보들보들하고 단순천이지만 뭔가 지금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히노키탕이라서 침전물이 많이 안 보이는데 이 옆에 이와브로에 가보면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런 이렇게 덩어리들이 좀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나름 풍부한 그런 물인 것 같다. 탕내 온도는 42도 전후로 맞춰 놓았고요. 폐하값은 8 전후로 보입니다.
자연 속에 폭 파묻혀 노천을 즐기고 있자니 정말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대절탕입니다. 역시 샤워 시설은 따로 없고 큼직한 돌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붙은 탕이라 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입욕했을 때 강물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멋진 경치와 함께 강물 소리를 들으며 입욕할 수 있습니다. 대절탕 바로 옆에는 무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 있는데요.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서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다양한 음료와 커피,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운지에 각종 음료수하고 술까지 있는데 여기 24시간 운영한대요. 아무 때나 와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은 코인으로 뽑아 먹는 건데 1박당 1인 1개, 한 장은 400엔입니다. 더 먹고 싶으면 코인을 사서 먹으면 돼요. 디스펜서 안에는 지역 와인과 니온슈가 각 2종류씩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허브티와 보리차도 보이고 다양한 실험류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견과류와 겐코츠까지 안주도 준비되어 있는 충실한 라운지였습니다. 이런 라운지를 24시간 개방해 주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첫날 저녁이고요. 산골 향토 음식 스타일. 干し油を増す花わさび、湯葉、常者にんにく、ニジマス甘露煮。今日飛騨牛コースですもんね。はい。小込なんですよ。はい。わらびはね、こっちですね。あ、こっちですか。わらび。はい。はい。蓋を開けていただくと中にお芋さん入ってます。お芋です。郷土料理です。イワナの塩焼き。はい。はい。あ、イワナってイワナヤマメのことですか。あ、違いますか。ね、違うかも。でも同じ川魚なんですけど、あ川魚の一種。あそして五平餅。あ、小平餅。はいはい。これもう焼き上がってますので、はいもういつでも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ませ。 술은 잠팡이라 이름 지은 스파클링 사케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무슨 주류 콩쿨에서 수상을 한 제품이라는군요. 저희는 이런 나물들을 좋아해서 전체 요리는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생선과 무찌는 미리 구운 것을 데워 먹게 준비해 줬는데 이로리불이 너무 약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생선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고해의 모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어서 나온 곳은 코오신 다이콘을 곁들인 히다규 로스트 비프와 다이콘 나마스입니다. 그리고 조와 도묘우지 카브라무시가 나왔고요. 히다규 스시와 히다규 마리네이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히다규 플랜에는 다양한 히다규 요리가 나오네요. 날고기를 썩 즐기지 않는 남편은 돌판에 스시를 살짝 구워 드시는군요. 그리고 메인 요리인 히다규 서로인 스테이크입니다. 용암 불판에 가스불 켜고 된장국은 냄비째 가져다 주는군요. 지방이 많아 고소한 히다규를 바삭하게 구워봅니다. 일본 와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히다규도 역시 지방 비율이 높아서 한 번에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는 배로 만든 소르베와 된장 센베입니다. 향토 요리와 히다규의 콜라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야식으로 먹으라면서 쯔케모노가 올라간 밥을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식입니다. 역시나 채소 위주의 반찬들과 신선한 샐러드, 자글자글 끓여 먹는 호바미소, 연어구이와 계란말이, 고소한 수제두부, 담백한 채소찜, 된장국은 역시 소째 나옵니다. 일러스트로 그려둔 조식 메뉴도 아주 귀엽네요. 커피가 유료인 것은 조금 아쉽지만 라운지 가서 마시면 되니까요. 완뚝 다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카미코우치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일본 부갈푸스를 대표하는 절경 명소인 카미코우치는 일반 승용차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야 하는데요. 마츠모토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완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되고 다카야마 방면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처럼 오쿠히다 쪽에 투숙하는 분들은 아칸다나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히라유 버스터미널에서도 셔틀버스를 탑승할 수 있고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지만 주차 대수가 많진 않습니다. 안전하게 주차하려면 아칸다나 주차장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아칸다나 주차장을 이용했고요. 저희 숙소에서는 차로 약 10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칸다나 주차장. 동쪽 방향입니다. 차를 세우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셔틀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터미널 내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 발권을 한 후 셔틀버스에 탑승합니다. チケットはまに来といてください。はい。 이곳이 히라유 버스터미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 주차 공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이날은 주차 공간이 남아있긴 했었는데 확실하게 주차하려면 아칸다나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실 부부인 저희는 장시간 트레킹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가파바시까지 가서 하차했습니다. 갓파바시 인근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카미코우치 관광의 핵심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날 날씨가 많이 흐려서 물빛이 조금 아쉬웠지만 일본 알프스라는 별칭에 걸맞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카미코우치는 해발고도 1500m에 위치한 고원 계곡으로 여름에도 선선하니 겉옷 잘 챙겨 가시는 것이 좋고요. 체력에 따라 1시간에서 5시간 이상까지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 저희는 1시간 정도만 짧게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코스는 대부분 평지라 가벼운 복장으로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다케자와 스번 쪽의 경치가 좋다고 해서 방향은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어때? 나의 디지털 방울소리. 제가 곰방울을 갖고 왔는데 깜빡하고 숙소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곰방울 소리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곰 녀석이 6월 19일 날 나타났었대요, 이 지역에. 무서워. 靴紐を結んで木の橋を渡る朝の息を吸えば胸がほどけてくあずさ川のそばで冷たい風を切る一歩ずつでいいと足が教えてる 저희는 하체 부실이라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반환점. 여기서 묘지니께까지는 2.0km. 돌아가는데 또 다시 1.7km가 걸리기 때문에 지질 체력들은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이슈로 본격적인 트레킹을 즐기진 못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한 이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조금 쉰 후 둘째 날 저녁 밥상을 받았습니다. 기본 전체는 비슷하네요. 술은 라운지에 준비되어 있었던 고이치 와인을 하프 보틀로 주문했습니다. 품종은 고슈고 비싼 가격의 와인은 아니지만 식사와 함께 가볍게 마시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히다규 로스트 비프 양파 소스입니다. 오늘의 생선은 미즈마스라 불리는 민물송어였는데요. 이 집 식사 중 제일 아쉬웠던 것이 생선을 따뜻하게 먹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로리 숯불의 화력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어서 보드라운 차원무시도 나오고 상큼한 히다규 야채말이도 나오고 야채 튀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은 히다규 샤브샤브입니다. 다시마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소스는 폰즈와 참깨 소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연박하면 하루는 히다규 구이, 하루는 히다규 샤브샤브가 나오는 것이 국룰인가 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완도.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18도에 불과하네요. 이곳 해발고도가 950m 정도 나오는데 시원한 휴가를 보내려면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야 하나 봅니다. 둘째 날 조식입니다. 연박이라 조식 메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버섯과 온천 달걀, 야채와 두부, 생선구이는 은어가 나왔고요.
우메보시와 반찬들. 이건 고사리고요. 호바 위에는 미소가 아니라 배추로 만든 쯔게모노와 버터가 놓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쯔게모노를 익혀 먹는 게 이 지역 향토 요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푸짐한 미소시루까지. 건강한 아침 밥상을 받았습니다. 히다지의 음식은 세련된 가이세키 요리라기보다는 조금은 투박한 향토 요리들이었는데요. 저희는 산나물이나 야채를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식사였습니다. 이 정도면 연박 대용도 나쁘지 않고 좋은 식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 객실에서 마지막 온천을 즐기고 체크아웃합니다. 한여름 일본 여행은 피하라고들 하지만 시원하게 피서 잘하고 뜨끈한 온천까지 즐겼습니다. 여름 피서지로 이만한 곳도 없는 것 같네요.